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딱딱 맞네요. 안녕하세요. 증시 쪽집게 류현입니다. 네.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너무 잘 맞아 당황스럽습니다. 네. 아니 뭐 잘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그래야지 좀 네, 오늘 기대감이 좀 생기죠. 주식시장 보면서 무슨 느낌 받으셨어요? 주식시장 보면서요? 나는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옛날 생각나네. 17년도 생각나네. 이런 약간 느낌? 시장 못 따라가겠는데? 아침에 저는 시장 다 따라갔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니까 시장 못 따라갔던데 지금. 오늘이 며칠째 상승인 줄 아세요? 플러스 난 게 거래소? 한 일주일 내내 플러스 났네. 8일째 8거래일째 플러스 마감을 오늘 했어요. 야. 근데 이게 대형주 중심 외국인들이 계속 오늘도 엄청나게 샀잖아요.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이게 쌍끌이 장세야 지금. 그다음에 그 포모된 기관들, 네. 그 저기 업사이드 리스크 느끼는 기관들의 급한 매수 뭐 이런 거 되면서 대형주들만 쭉쭉쭉쭉 뽑고 오늘은 떨어진 주식하고 오른 주식하고 거의 똑같았어요. 그래서 비슷하죠. 오늘 수익 별로 안 난 거야. 이렇게 오르는데도 장이. 일부 이제 갖고 있던 현금 있잖아요. 네. 지금 8거래일째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어. 본인이 8거래일째 진짜로 계속 고민했는데 아직까지 안 사고 있습니다. 머리털 많이 빠졌겠네요.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아니지. 왜냐면 주식이 있으니까. 근데 살까 말까 막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그 몇십 프로 남은 한 20-30% 남은 그 마지막 나의 그러니까 막 함부로 막 하기가 또 그렇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약세장 마인드 아니야. 그치. 강세장 마인드였으면 샀지 100%만 질렀어? 네, 150% 지르고 200% 지르고? 강세장이었으면 벌써 레버리지 쓰고 막 그랬겠죠. 그러다 쪽박을 하도 세게 차니까는 이젠 쪼그라든 거야 마음이. 그래서 조마조마해가지고 야 이거 질렀다가 이거 잘못되면 어떡해. 나의 이제 심리도 거기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렇죠. 얼마 이제 침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침체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속안에는 이제 속에는 그런 이제 심리가 내재돼 있죠. 머리는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머리 이성적인 머리는 사야 돼. 해야 되는데 이제 감정이 끌어서 잠겨. 야 침체 온대잖아. 너 조심해. 너 죽어 또. 너 여기서 죽으면 너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손가락이 이제 안 나. 다 그렇습니다. 내리는 지시가 이제 전문 투자자조차도 이러고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조차도. 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언제 그 신호를 잡아서 그걸 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그 신호에 확신이 오면 벌써 이미 7분 동선 지난 거 아니에요? 확신이 오면 그래서 7분 뭐 동선. 개인적으로는 지금 8거래일째 올랐잖아요. 네. 뭐 여기서 수급이나 이런 거 보면 사실 여기서 많이 또 빠진다고 보기가 좀 또 쉽지가 않잖아요. 요즘에 이제 금리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미국 CPI도 안정세를 보였고 우리도 금리 0.25%를 인상을 했지만 뭐 이제 거의 끝나가는 흐름이잖아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 물론 내일 시중금리를 좀 봐야 되지만 오늘 시중금리 다 떨어졌죠. 네. 뭐 내일도 뭐 크게 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내일은 안 움직여요. 내일은 아니고 내일은 다음 주 월요일. 나는 잠 많이 자는 날인데. 네. 많이 주무시고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큰 이슈가 없어서 앞으로 잔잔하게 좀 가면서 시장이 이렇게 좀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는데 그 최근에 뭐 상저 학원이 상고 하전이 뭐 이런 얘기를 많은데 그게 크게 의미가 있나? 어차피 1월 달이 지금 저는 맞잖아요. 저가 맞잖아요. 1월 달이 상저잖아. 1월에 바닥 찍은 거잖아요, 지금요. 1월 두 번째 거래일 날 저를 찍고 2180이 바닥 아닌가? 그렇게 그럼요. 그러고 이제 이틀의 상저라고 이틀치로 상저라고 상저 아니야? 누가 그렇게 얘기해? 1월 달이 상저 맞잖아요. 나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그거보다 더 그럼 하는 뭐야? 하는 1월 5일부터 저의 하야 하? 1월 5일부터 하가 시작됐어? 상 맞잖아, 그게 상. 1월 달부터 상. 아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는 그러니까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 그 몇몇 분들은 이제 그 올해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상저하고 얘기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근데 위쪽이 그 2000년에 느꼈던 그 짜릿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거 야 이거 큰 장 온다 큰 장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느낌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 느낌은 없습니다. 그게 되려면 추가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세게 붙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 개인들 수급 보면 세게
화려하게 막 장이 다시 좋아지기에는 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경기 침체가 뭐 온다고 하면 또 실적도 당연히 조금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뭐 계속 뭐 일방향으로 상승하기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좀 올랐다가 좀 조정받았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3.5로. 네. 네. 근데 금통위원이 뭐 7명인데 3명이 3.5를 최종 금리로 예상을 했고요. 네. 나머지 3명은 3.75. 한 번 더 0.25로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결정은 뭐 3대 3이니까 다음 금통위에서는 총재가 결정을 하시겠죠. 네. 여러 가지 뭐 발언들로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하실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근데 생각보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셉니다. 네네. 상당히 세서 안 올릴 수가 없는 5%가 2월 달까지도 5%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안 올리긴 힘들었고 여기서 더 안 떨어지면 사실은 원칙상으로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뭐 정부 당국의 입김은 없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입김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경기 이렇게 나쁜데 왜 금리 올리냐 이럴 수 있으니 아마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는 총재가 이제 얘기한 게 정부에는 독립이 돼 있는데 뭐 옛날 페드에는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혹시 또 올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지금 1% 정도 금리 차이가 있는데 뭐 미국이 이제 뭐 또 올리겠죠. 네. 한 5 정도까지는 뭐 컨센서스가 5%까지 올린다니까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걸로 그렇게 보이지만 시중 금리는 또 움직임이 다르다. 네, 시중금리 이미 빠지고 있어서 못 올린다는 쪽의 네. 미팅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네. 뭐 시중금리 또 움직임이 다르니까요. 뭐 이거 보고 기준금리 보고 막 채권을 뭐 지금 뭐 투자하실 때는 맞는데 뭐 고점처럼 막 가격을 좋게 받을 수는 없다. 지금 이미 다 끝났다고 내려가서. 얘기했어. 아침 방송에서. 네. 10월 달에 이거 진짜 좋은 찬스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이제 이제는 국고채 끝났고 이제 그 공사채 하시고 이제 공사채도 끝났고 회사채 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 드렸어요. 오늘도 뭐 금리 이렇게 채권 이제 가격 보면 많이 내려가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내려가 있어가지고 아마 네. 채권 투자 하시려는 분들도 저번에 막 11월 달에 금리 듣고 지금 다시 들으시면 금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역시나 이 좋은 기회는 오래가지 않는다. 오래가지 그거를 명심을 않았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식도 뭐 마찬가지죠. 좋은 기회는 뭐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으니까. 그럼 지금은 좋은 기회입니까? 안 좋은 기회입니까? 주식은 지금은요? 벌써 지금 올랐는데 뭐 지금 뭐 6% 올랐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는 아니지. 지금 뭐 다 올랐는데 뭐 지금은 잘 옥석을 가려서 사야 될 시기라고 봐야죠. 뭐 크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아주 정말 기회는 벌써 며칠 전에 지났잖아요. 뭐 그런 기회들. 그때 더 좋은 기회 찾다가 기다린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거는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고 리스크를 좀 보면서 체크한 거죠. 굳이 뭐 기회를 기다렸다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게 있죠. 아예 현금 100% 들고 있으면서 기회를 기다렸다고 하면 맞는데 뭐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미국도 보면은 뭐 코어 서비스 지수 같은 경우는 또 전달 비해서 좀 올랐더라고요. 네. 미국도 CPI가 조금 뭐 여기서 다음 달이나 뭐 큰 폭으로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숨고르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쉘터는 시간의 문제지 떨어지겠죠? 네, 네. 뭐 계속 올랐어요. 뭐 미국 그 네. CPI 헤드라인 지수 중에 이번 달에도 6.5였는데 2.4가 주거비 관련된 수치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앞으로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네. 봐야죠. 네, 그거 되면 이제 상당히 안심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긴 그거 하겠죠. 되고 만약에 또 뭐 또 유가나 이런 부분들이 또 중국 때문에 중국이 리오프닝에서 또뭐 유가를 자극하고 또 상품 가격 자극하고 그러면 또 약간 또 그게 또 균형이 또 맞춰지는 수도 있어서 뭐 바로 뭐 내려갈 건지는 사실 뭐 네. 100% 확신하기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지수를 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거래소가 0.89% 상승한 2,386포인트. 코스닥은 0.14 상승해서 711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거래소에서 이제 개인이 7,800억 매도, 외국인이 5,600억 매수, 기관이 2,100억 매수를 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뭐 그 주체인 외국인 기관이 730억 매도, 380억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업종별로는 운수 창고가 4% 상승을 했습니다. HMM이 7%, 페노션 9%, 대한항공 3%. 뭐 HMM 같은 경우에 뭐 중국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경기가 좀 좋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예. 또 철강주들도 한 3% 상승을 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4%, 현대제철 5%, 고려제가 2%다 요것도 이제 좀 중국 경기 관련해서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심리가 그리고 좀 다른 나라도 했습니다. 철강 주식이 지금 너무 좋아요. 네. 네, 철강 주식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이제 좀 뒤늦게 오히려 한국은 좀 올라가고 있는 거라서. 근데 오늘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구경제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해요. 금융주까지 해서. 네. 그러니까요. 예. 금리 관련해서 좀 뭐 움직일 것들은 사실 오늘 안 움직이더라고요. 약간 좀 다른 좀 흐름이 좀 네, 나타나서 완전히 다른, 완전 진짜 그냥 기계도 꽤 올랐잖아요 오늘. 운수 장비도 꽤 올랐고. 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그런 쪽 부분들은 네, 물리적으로 물체가 보이는 애들. 네. 그런 애들이 지금 오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게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덜어진 건지 뭐 하여튼 뭐 해서 어쨌든 성장주는 오늘 뭐 네이버는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아니 네이버도 별로 안 올랐어요. 네, 그런 올랐다 떨어졌습니다. 네, 일반적인 성장주보다는 중후장대한 그런 네. 그냥 물리적으로 눈에 다 보이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금리 금융주하고. 관련해서 상승한 건 뭐 증권주가 오늘 뭐 2% 업종이 상승한 측면이 네. 있습니다. 뭐 키움이 한 3%, 메리츠 증권도 3%, 삼성, 미래에셋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금융업종인 그 KB 지주가 1%, 신한지주 2%, 하나금융지주가 2%. 뭐 최근에 그 이제 그 주주 환원책 얘기 나온 이후에 네. 뭐 금융 지주사들은 상당히 뭐 좋은 흐름을 지금 계속 그렇죠.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락한 업종도 있긴 한데 뭐 별로 없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이 덴티움하고 SD바이오센서가 좀 하락하면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의약품 업종이 소폭 약간 마이너스 났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1% 하락하면서 업종이 좀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리고 오늘 그 TSMC가 실적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참 실적 보고 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대단해요. 너무 부러운 마음이 그냥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상 TSMC. 최고치 계속. 뭐 물론 이제 뭐 애플, 엔비디아, 미국에 있는 모든 그 반도체 관련된 회사들이 다 TSMC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페미니스트 뭐, 업체들. 예,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은 됐지만 뭐 삼성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삼성이 뭐 한 1조 정도 순이익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의 9배, 10배 가까운 순이익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삼성의 그 반도체 부분 대비해서 한 1조밖에 안 됐잖아요. 삼성이 이번에. 네. 근데 TSMC는 거의 뭐 10억 달러 가까운 순이익을 94억 달러에 가까운 순이익을 냈으니까 4분기에만. 저 이게 네. 사실 제가 좀 이 수치를 보면서 이게 연간인지 좀 헷갈렸는데 연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10조가 넘는 돈이에요. 4분기에만, 한국 돈으로. 한국 돈으로는 네. 뭐 10몇 조 원의 순이익을 네. 기록했으니까 삼성전자가 10배 정도의 네. 순이익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TSMC는 사기업이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대만에 뭐 거의 공기업 비슷하게 운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차이가 좀 크게 나니까 우리도 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네. 뭔가 좀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 노파심도 좀 들긴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TSMC 보면은 올해 그 공정 비중이 5나노가 32%, 7나노가 22%, 스마트폰이 그 어플리케이션별 비중 보면 스마트폰이 38%고요. 그리고 저기 HPC라고 그 하이퍼스케일 뭐 관련된 공정이 42%, 컴퓨팅 관련한 부분들이요. 그리고 자동차가 6%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이 좀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 좀 따라가기가 뭐 그렇게 녹록치는 않다. 이렇게 좀 그럼요. 보여집니다. 여기가 원조인데 원조집을 제일 먼저 한. 점점 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좀 마음이 들고요. 반면에 또 하이닉스 리포트가 좀 나온 걸 보니까 연간 적자 전망을 7.2조 원 지금 하나금융투자에서 했더라고요. 영업 손실을 7.2조 원 보고 있고 D램 출하도 뭐 2% 증가를 하긴 하지만 가격이 거의 50% 가까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낸드도 마찬가지로 50%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 감소가 나타나게 되면 약간 실적은 뭐 추정치 대비해서 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좀 전망이 암울하긴 하지만 주가는 벌써 이미 좀 올랐다. 네.
그리고 그 국제통화기금의 그 총재 있지 않습니까? 게오르기 에바 이분께서 이제 뭐 갑자기 세계 경기 침체의 끝이 보인다는 말을 좀 했는데 이거 뭐 밑도 끝도 없어가지고 뭐 미국도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경제 전망에 대해서 또 우리는 바닥을 쳤다. 이게 뭐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전망을 지금 그 경제 그 협회 수장이 또 IMF는 또 굉장히 큰 저 단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했으니까 뭐 뭔가 또 지표를 뭐 보는 게 있겠죠.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니면 연초에 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이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테슬라가 사실 그 오늘 또 오후에 또 미국에서 네. 모델 Y 가격을 20% 가까이 내렸다 이런 소식을 좀 전해줬었는데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IRA 관련해서 승용차는 55,000달러 미만인 그 저걸 IRA 그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네, 세액공제를 세금액. 7,500불 그거를 받기 위해서 원래 66,000달러였는데 모델 Y 롱레인지가 53,000달러로 그냥 확 내렸습니다. 20%. 그래서 이것도 또 회슬라냐, 뭐 회값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미국에도 횟값이 뭐예요? 시가, 회가 시가잖아요. 아 시가.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말들이 회슬라. 많잖아요. 네네. 무슨 시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건 모르겠어요. 이런 정책이 과연 좋은 건지는 가격 변동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보다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시장에서 좋게 해석하느냐 그게 문제지. 아니 이래서 워렌 버핏이 안 사는 거예요. 워렌 버핏 이런 걸 되게 싫어하거든. 막 횟값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꾸준히 올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 이런 식이면 워렌 버핏은 여기 투자하지 않습니다. 애플에는 투자하지만 여기는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충격을 좀 받는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 워낙 많이 빠져 빠졌다고 있어가지고 뭐 한 번 더 빠질지 뭐 충격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테슬라 관련해서 이제 그 일전에 우리나라에도 뭐 머스크가 우리나라에 공장을 또 기가 팩토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외신 발표 보면 인도가 좀 인도네시아가 유력하다 이렇게 좀 블룸버그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아니다. 확정이 아니다. 뭐 끈을 놓을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원자재 많으니까요. 니켈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게 100만 대 수준이면 뭐 우리도 좀 솔직히 놓치기가 좀 쉽진 않은 그런 수준입니다. 뭐 테슬라 보면은 지금 200만 대 정도 수준의 지금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뭐 늘리긴 늘려야겠죠. 뭐 1000만 대까지 가려면 뭐 2030년에 계속 늘려야 되는데 뭐 이번에 우리나라가 만약에 안 되더라도 다음에 또 혹시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좀 놓치기는 좀 아까운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 투자 의향서를 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준비는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뭐 막판에 뭐 이게 사실 인도네시아랑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뭐 또 계약이 또 잘 안 되면 우리나라로 다시 좀 협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좀 다시 뭐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부분 대표가 만약에 이제 중국 등 그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풀려서 리오프닝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다시 원자재 가격이 뭐 브렌트유 기준으로 뭐 3분기 한 110불, 구리는 한 11,500불까지 지금 현재 9,000불 정도 돌파를 했는데 그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CPI나 이런 데 또 영향을 또 끼칠 수 있지만 뭐 큰 대세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단신으로는 지금 2월 24일에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정전 양국 협상이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라고 우크라이나 대사가 티르키예 그러니까 그 터키 주재 티르키예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들 뭐 자꾸 조금씩 나오는데 뭐 진짜 뭐 돼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그때 가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튀르키예라고 잘 불러주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그냥 터키라고 한대요. 그렇군요. 우린 형제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원하는 대로 불러줄게요. 되게 착해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 그냥 터키라고 한대요. 티르키예 가면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잘해주는데.
아 그래요? 네, 엄청 가본 적이 잘해줍니다.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도 뭐 지수가 상승했으니까 그럼요. 뭐 즐겁지 재미- 않을 수는 없잖아요. 참 그저께 배부를 정도로 먹여주더니만 이틀 연속 재미없습니다. 오늘 뭐 사실 시장 언더퍼폼이에요. 힘드네. 뭐 마찬가지예요. 뭐 1% 올라갔지만 시장 1% 가까이 올랐지만 장고는 그렇게 안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십시오. 안녕.